이번 사연은 아기용품을 보내며 손주를 보여달라는 시어머니에게 쌍욕하기 전에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잘 살고 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믿음을 주고 곁에 있어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28살에 사촌오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사촌오빠의 대학 동아리 후배로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사촌오빠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를 잘해서 친척들과 사촌들 사이에서 수재로 불렸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학벌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명문대 공대 출신인 남편과 달리 저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죠. 물론 남편은 직장도 좋은 편이고요. 저는 뷰티 관련 학과를 나와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랑 잘 맞아서 하는 일에 후회는 없습니다. 사촌오빠가 남편에게 사촌들이 다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진 속 저를 보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했었대요. 남편을 소개받고 처음 만났을 때 똑똑한 사람이라 저를 무시하거나 잘난 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전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혀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과외도 많이 하고 명문대에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등록금도 한 번 낸 적이 없었다는 남편은 인성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생 마음고생도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연애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괜찮은 남자였어요. 남편은 제 직업에 대해서도 너를 믿고 얼굴을 맡기는 많은 고객들을 생각해봐. 그만큼 넌 신뢰받고 있다는 거야. 아무한테나 자기 얼굴을 맡기지 않잖아. 라며 제 일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어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에 정식으로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갔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 저는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왔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지방대를 나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4년제도 아니고 전문대를 나왔냐고 하면서 놀라셨어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길래 지방대에 4년제도 아니고 전문대를 나왔냐고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는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초면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있던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엄마,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엔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고 있는데 그건 다 옛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학벌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하면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어머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너 정도 학벌이면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이면 골라도 저런 애를 골랐어. 직장도 참 어이가 없고 실망이다 정말. 하시면서 저를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고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장면에 저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우에 할 말을 잃고 무엇보다 얼른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는 시아버님이었어요. 단번에 이 집의 실세가 시어머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부족했어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안절부절 말도 못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선 제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올 줄 예상 못하고 저에게 더 함부로 대할까봐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밖으로 나온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본인이 부모님을 설득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얼떨떨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면서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는 남편의 말에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시댁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시어머님이셨어요. 받자마자 첫마디가 얘, 너 못 배운 티 내니? 결혼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기라도 만들어서 무기 삼아 시집을 오겠다고 생각한 거야? 솔직히 창피해서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드릴 생각 추호도 없었는데 이젠 아기까지 웃기지 말고 꿈 깨라 하시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임신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시어머님 얼굴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싫었어요. 시어머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알려줬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제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별 반응 없이 제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하길래 별일 없겠거니 생각하고 알려줬었나 봐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시어머님에게 오는 전화 앞으로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뱃속 아기만 생각하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님은 임신 소식을 듣고도 결국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면 아들과 연을 끊겠다고 하셨고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아기만 아니면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한 딸이 시댁의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은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은 시어머님이 무시할 만큼 형편없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몇 년 전 정년퇴임하셨고 언니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미용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부모님도 제 꿈을 존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제가 하는 일이 형편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하는 결혼이 싫어서 남편은 끝까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친척분들에게 남편을 여자에 빠져 부모를 버릴 천하의 불효자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더러는 혼전 임신으로 남의 집 멀쩡한 장남 홀려 남편 앞길 막은 여우라고 하면서 말이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저희는 시부모님 없는 결혼식이라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피부샵 단골 고객 중에 웨딩 플래너가 있는데 그분께 상담을 드렸더니 스몰 웨딩을 추천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 없이 시댁은 시동생만 참석했고 친정 식구들과 제 친구 몇 명과 남편 친구들만 초대해서 간단히 식을 올렸습니다. 단골 고객님 덕분에 결혼 비용을 아끼고 남편과 제가 알뜰하게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내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고요. 저는 달을 채워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친정아버지가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해 주셨어요.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는 엄마가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시면서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남편과 친정엄마는 성격도 잘 맞아서 저희 집에 지내면서 저보다 사위와 더 가깝게 지냈고요. 아이를 위해 잠시 일을 내려놓고 친정엄마와 아이를 돌봤어요. 가끔씩 친정엄마는 방긋방긋 웃는 아들을 보면서 넋두리 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보면 홀딱 넘어갈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댁에 인정도 못 받고 사는 저와 손주가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아들 돌잔치 할 때 시동생이 왔더라고요. 조카 돌이라고 옷이랑 돈봉투를 전달해주고는 아들을 한참 안아주고 예뻐해주다가 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돌잔치에 오신 분들이 아기가 너무 잘생겼다고 한마디씩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 주말에 시동생이 잠깐 집에 들리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오라고 했죠. 이번에도 뭔가를 잔뜩 사서 왔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장난감이랑 옷이며 신발이 들어있고 돌반지까지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사서 보내신 거였어요. 시동생이 지난번 돌잔치 다녀왔다는 말을 시어머님께 하고서 그날 찍은 아들 사진을 시어머님께 보여드렸나 봐요. 남편 어릴 때와 판박이라고 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선물을 사서 갖다 주라고 시동생에게 부탁했다네요. 사실 고맙다는 생각보다 시어머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라서 가슴이 멎을 것 같고 콩닥거려서 솔직히 선물이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께서 핏줄은 원래 당기는 게 맞는 거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님이 미안한 마음에 보내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 남편과 아들 생각해서 받아주라고 하시길래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막상 입히려니 내키지가 않아서 그냥 보관만 해두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침 친정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고 없어서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첫마디는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기본인데 그것도 안 배웠니? 라고 하시길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원하던 선물도 아니고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이 떠올라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던지라 뭐라고 말하기도 싫었어요. 행여나 친정엄마 말씀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 싶어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손자가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남편과 아들을 시댁으로 보내래요. 대신 저는 오지 말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고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구나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안 되냐? 라며 따지시더라고요. 제 뱃속에 있을 때 손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를 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저와 별개로 지금은 손주로 인정할 수 있대요? 이제 와서요? 너무 늦었어요? 하고 저는 한바탕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비웃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인사 갔을 때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쫓겨나오듯이 나왔고 결혼식에도 안 오신 분이 왜 아이를 보려고 하시냐고요? 라며 저도 따져 물었죠. 보내라면 보내지 말이 많아. 내 아들이 낳은 아들이면 당연히 내 손자지.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하시는 겁니다. 교양 없는 말투에서 정말 배운 거 없으신 분은 시어머님 같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랑 손자만 보면 돼. 너는 필요 없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 말 끝에 저는 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면서 손자는 보고 싶으세요? 정도껏 멍청해야 얘기를 들어주죠. 그 손자는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지금껏 저한테 했던 말들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당신 같은 인간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라고 했더니 뭐? 당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시면서 어머님 소리 듣고 싶은 건 아니죠? 저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제 아이, 제 남편, 그리고 제 가정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제 아들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제가 10달 품고 있다가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이고 우리 엄마 손자예요. 당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아들이요. 이 시간 이후로 아들도 손자도 잃으신 거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세요. 나한테 더러운 쌍욕 먹고 싶으면 또 전화하세요. 했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 지 주제도 모르고 남의 귀한 아들을 뺏어갔지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인 거 티 그만 내시고요. 제가 당신보다 무식함이 덜한 것 같으니 제가 진 걸로 할게요. 이젠 전화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손자 볼 생각이나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평생 아들 손자 못 보고 살면서 그동안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좀 뉘우치시길 바랄게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쳐서 이만 끊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친할머니이니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화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오길래 시어머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더니 사실 며칠 전부터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손자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래요. 남편은 저를 두고는 그 어디도 안 갈 거라고 했대요. 아들한테 아무리 전화해서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죠.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자기 엄마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면서 정말 뼈아프게 뉘우치지 않는 한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저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는 시댁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하면서요. 부모를 안 보고 사는 건 천륜을 끊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좋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건강한 인간관계들을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고 부모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를 합리화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한동안 시댁에서 연락도 없고 저희도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동생을 통해 시댁 소식을 듣긴 하는데 시어머님이 시동생 여자친구에게도 너무 깊이 관여하셔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시동생은 엄마가 저한테 하시는 거 보고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버릇이 어딜 가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님이 언젠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평생 안 바뀔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님 얼굴도 목소리도 소름 끼치게 듣기 싫습니다.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가까이 사시는 친정엄마가 자주 와주셔서 저는 다시 샵에 나가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높낮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 그게 제일 큰 행복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려야죠. 잘못을 해놓고 되려 당당하게 나오는데 누가 그런 개수작에 넘어갈까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힘들어요.